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현입니다. 자, 2022 대입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건동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입시 전형은 거의 천지개벽이다. 어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역주행이다, 유턴이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하죠. 그래서 저희가 상위에 있는 랭크된 학교부터 스카이, 서성한, 중경시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건동홍 라인까지 굉장히 현실적인 학교들이죠. 내가 서울대 어떻게 가? 연고대를 어떻게 가? 이러긴 하겠지만, 건대 정도는 써볼까? 동국대, 홍대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2022학년도라고 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꿈과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사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실 것 같아서 내년에 2022학년도 전형이 나오면 학교별로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인서울의 상위권 학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대, 동국대, 홍익대를 한번 보시고 이 13개 학교의 통계를 한번 합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대입니다. 자, 건국대학교도 매년 바뀌고 논술에서 수능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복잡했죠. 근데 자, 보시면 작년과 올해, 이제 올해와 내년이겠죠? 올해와 내년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키워드 말씀드리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마치 무슨 구호 외치듯이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보면 정시가 35에서 40%로 확대됐죠. 자, 인원은 이 발표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원 내냐, 정원 외냐, 외국인 넣냐, 안 넣냐, 치대, 의대 넣냐, 약대 넣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생깁니다만 일단 정시가 5% 늘어난다가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지역 균형 교과 340명. 무슨 얘기냐? 건대는 올해까지도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느닷없이 생기죠. 이름도 지균이죠. 지균, 어느 학교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약간 시그니처한 용어였죠. 지균? 서울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지균이라는 용어는 이제 개나 소나 다 씁니다. 한양대도 쓰고 해서 쉽게 말해서 교과 전형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쓸 수 있는 카드, 교과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흔치 않았는데 건대 정도만 돼도 내가 적당히 수능 를 맞춘다면 2합 5니까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만 요 정도를 맞힐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다? 학교 추천을 폐지하고 만든 교과 전형을 지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국대는 어떠냐? 자, 동국대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은 두드림 전형이라는 게 있죠. 이건 있습니다. 그대로 600명에서 45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뭐냐면 학교자 추천이라고 해서 종합전형이 있던 거를 없애고 학교자 추천을 교과로 바꿔버렸죠. 정시는 거의 한 9%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 갔다 오면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무슨 구호처럼 또 얘기했지만 없던 교과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대는 2합 5 정도의 최저가 있었으니까 최저만 맞추면 내가 내신이 조금 딸려도 건대 정도 써볼 수 있겠네? 라고 하면 동국대는 어떤 전략이냐? 수능 최저를 없앴습니다. 내신만 좋아? 그러면 건대 쓰지 말고 우리 학교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너 내신만 좋으면 우리 학교 붙여줄게. 없는 거 새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좀 뽑아먹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네요. 물론 내후년에 봐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특징은 뭐다? 정시가 역시 늘었고 없던 교과가 생겼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세 번째, 홍대 한번 보도록. 홍대. 홍대는 뭐 바뀌었다며? 라고 쳐다보면 별로 바뀐 게 없죠. 왜냐면 교과 우수를 학교장 추천으로 바꿨죠. 자, 그냥 교과랑 학교장 추천은 실은 뭐가 다르냐면 이거에 좀 다릅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교과는 내가 교과에 쓸 거야 라고 하면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 중에서 홍대 교과 쓸 사람 손 그랬는데 100명이 손을 들었다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장 추천은 뭐가 다르냐면 고교별 5명. 자, 홍대 갈 사람 20명 손 들었으면 15명을 골라내고 5명한테만 카드를 준다는 얘기죠. 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왜냐?
이 정도 학교나 되니까 5명으로 제한을 긋지, 학교 레벨을 조금 더 낮추면요. 학교장 추천인데도 무제한으로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한 인원이 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이 학교장 추천 카드를 누구한테 줄 거냐 갖고 굉장히 복잡한 혼란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로 할 거냐? 그냥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홍대는 크게 바뀐 게 없고 뭐 정시 비율도 큰 차이 없네라고 얘기하지만 재밌는 건 홍대는 원래 교과도 있었으니까 있는 전형 이름만 살짝 바꾼 거고 보통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종합 전형에서도 원래 수능 체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만 농어촌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걸었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랑 교육부에서 원하는 게 비슷하니 크게 손보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죠. 자, 홍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홍대만 보고 덤비는 게 아니니까 수능 체제 3합 8, 3합 7 이 정도면 그냥 한 2.5등급 정도 되는 거니까 적당한 수준이고 높지도 낮지도 않죠. 그래도 인서울의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건동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만 세 학기만 보는 게 아니죠.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뭐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하겠습니다만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호 한 13개 정도 되죠. 이 데이터를 합치면 한눈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 추천을 합쳐서 제가 13개를 긁어봤는데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보이죠. 원래 자, 노란색은 뭐냐면 수능 체제를 보는 전형이고 노란색 없이 검은색으로만 쓰여있는 녀석은 수능 체제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내가 내신이 엄청 좋아. 근데 서울대 주변도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체제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2과목을 골라야 되는 이과생으로는 수능 체제만 합격하면, 패스하면 합격한다는 소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 공부를 안 하는 내신이 매우 좋은 학생이라면 어느 학교를 가냐면 서울대 못 쓰죠. 연대는 없었어요. 고대도 수능 체제가 엄청 높아요. 4합 7, 4합 8 이렇죠. 서강대 없었죠. 성대 없었죠. 그럼 어디서 걸리죠? 한양대, 두둥.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내신 고수들이 다 모여서 경쟁하는 판이 바로 한양대 교과입니다. 어느 정도냐? 1.3만 대도 떨어집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만큼이 생겼죠. 그래서 그게 배열이 틀렸는지 연대가 학교장 추천 교과를 만들면서 수능 체제를 안 줬죠. 그럼 여기 쓰려고 했던 내신 고수들이 다 오겠죠.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다 보이시죠? 그러다가 어디서 하나 빈칸이 생겨요? 동국대. 자, 그러면 너네 요 정도 쓸 수 있는 내신인데 수능 체제 안 좋은 애들 우리 학교 카드 하나 써. 혹시 니네 수능 100살이 나면 우리가 납치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각 학교의 전략은 그러려니 하고 학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나 편한 데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내년에 고민을 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내년에서 내후년 넘어갈 때 1750명이나 되는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전체의 77% 정도가 수능 체제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학생부 전형하면 내신만 엄청 좋거나 학생부 스펙만 잘 만들어 놓으면 수능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제는 웬만한 학교에서도 내신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는 건 장점입니다만 반면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게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시는 더 심하죠. 정시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40% 여기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13개 학교의 정시는 3,275명 정도 대충 한 3,300명에서 정원 외까지 합치면 3,500명이 늘어나죠. 그 두 개 합치면 어느 정도 인원이냐면 5,000명입니다. 5,000에서 한 5,500명까지도 늘어나겠죠. 정원외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논술은 작년부터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는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줄여놓은 거는 특기자 전형인데 이미 올해부터 없어졌죠.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오면서 특기자 전형도 거의 대부분 없어져서 올해 내년 사이에는 변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5,000명을 다 어디서 뽑아먹었냐면
종합전형에서 빼갖고 박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아, 문이 좁아졌어도 난 종합전형을 준비했으니 납장 불입이지. 맞아요.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제 특기자 전형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종합전형을 하는 문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의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 특목자사고 학생들이랑 특기자 전형이라는 따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막고 종합전형으로 합쳤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스펙 경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전형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2학년에 1년 이상 준비했는데 안 쓸 리는 없지요. 준비를 하시되 애초에 지금 입학한 학교에 들어왔을 때 난 내신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조금은 바꾸셔서 정시 준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모의고사 등급 관리는 하셔야 내년에 정말 억울한 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학교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학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절반 가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정 시스템으로 바꾼다라는 건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고쳐먹고 나 정시 준비해야겠어라고 얘기하면 학교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전형계획 발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과 전형이 늘었고 종합이 줄었고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등급 관리를 병행하셔라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학년도 전형 소개를 좀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